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 21차시, 오늘 21차시에서는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헌법, 우리 헌법의 의의와 그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네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좀 수업을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규범으로서, 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은 국민이 제정한 정말 그야말로 최상위에 있는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이라는 게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 규범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국민주권 이론이라든가 입헌주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에 대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은 앞선 수업에서 오프라인에서든 아니면 지난 시간에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대의제의 원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거,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명이 돼서 쭉 이어져 왔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인 행사,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영토의 크기라든가 인구 수의 어떤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간접민주주의, 즉 대표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간접민주주의가 좀 일반화된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학습 목표,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거 좀 지운 다음에 선생님도 오늘 필기할 공간을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들 전부 다 제대로 숙지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자, 좀 수정하려는 게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 계약이라는 거 설명을 했죠. 사회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이라는 거는 사실 엄격한 의미로 법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이러한 식으로 청약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계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청약을 했을 때, 너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죠. 청약을 했을 때 싫어, 좋아 라는 식으로 거부한다든가 승낙을 할 때, 이 계약, 특히 승낙을 할 때 계약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집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B라는 사람이 사는 그 계약을 가정해 보면은,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집을 사면서 돈을 주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개념이 서로 쌍방향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A라는 사람은 집을 판매하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집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 그치? 집을 넘겨주는 의무가 있고, 반면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요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리랑 의무라는 게 서로 쌍무적으로, 쌍방향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절대왕정 얘기하면서 권리라는 것과 의무라는 것은 함께 가야지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데모스 크라토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크라토스는 이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크라토스가 아니고 이거예요. 크라티아. 이게 통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어. 자, 이러한 그리스어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선생님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하지만 요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런 용어 단어 알려줬죠. 룰, 지배하는 거. 그래서 지배를 하는 사람은 룰러, 그리고 지배를 받는 사람은 룰드. 이런 말 했었어요. 또 이런 단어도 했었지. reign, 지배하다. 그렇지? 저 reign이라는 지배하다, 군림하다, 통치하다. 저 단어. 뭐 이 밖에도 dominant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주권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네. 그렇지?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헌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 21차시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 헌법의 의와 기본 원리라고 적혀 있는 이 유인물 그리고 교과서는 각 반마다 교과서 나간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일단은 112페이지를 펴세요. 112페이지. 자, 교과서 112페이지에 현대사회에서의 인권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면은 약간 공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곳에다가 이러한 헌법,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법률의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필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유인물 뒷면에다가 필기를 좀 해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 즉 생김새가 헌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국가에 여러 가지 존재하는 기구들을 구성을 해버립니다. 즉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있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그 행정부 산하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존재하고 그렇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로서 국무총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재판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9명으로 구성되고 헌법재판소라는 건 이렇게 구성이 되고 감사원이라는 건 이렇게 구성되고 하는 등의 우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 기구가 이렇게 있다라는 자 기구의 창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이거를 국가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감사원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위원회.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기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치? 앞서서 이러한 기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국가기관들이 국가기관이라는 말은 헌법기관이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어떠한 원리로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뭐를 하면 안 되는지 등에 대한 작용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좀 어려워요. 추상적이라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이러한 국가기구가 창설이 됐고 그러한 기구들은 이러한 작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구성상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지? 자, 헌법을 딱 쪼개보면은 마치 머리, 가슴, 배처럼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세 등분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을 창설한다는 기구, 그리고 그거의 작용 원리,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이렇게 보장을 한다는 것.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유임을 한번 봅시다.
자,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그치?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조직을 짠다. 그 다음에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통치 조직 그리고 그거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국민의 기본권은 같은 말로 국민의 자유 권리라는 말로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 2항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교과서 훑으면서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거, 헌법의 가장 큰 의는 최고 규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 규범성. 자, 국가의 법 체계에서 최고로 높이 있는 지위야. 그래서 모든 법령에다 동그라미를 쳐봐요. 법령이라는 거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법령이라는 거는 법률 그리고 명령. 자, 법령이라는 거 법률 더하기 명령을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말라야지 선생님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그 법령 자체에 거기 그 괄호가 있죠?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해놓고 옆에다가 예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딱 적혀놨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12페이지에 그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피라미드형 각각 한자로 좀 적어놨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졌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 국민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좀 외워줬으면 좋겠네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거를 독일의 아주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 켈젠이라는 사람은 저거를 법의 법 단계설이라고 해가지고 법 단계설이라고 해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어떤 제일 위에부터 아래로 나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은 자, 좀 지워보자. 많은 것들 좀 지워볼게요. 헌법의 구조는 아까 설명했고, 자, 주장 먼저 얘기할게. 선생님이 힘이 좋아가지고 엄청 세게 자, 여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을 때 자, 각각의 법들을 제정하는 주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치? 자, 헌법을 제정하는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세상 우리 국민의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 민주공화국이잖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엄연한 국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재정 주체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고학년으로 가면 저 헌법을 만들거나 더 중요한 거 개정할 때도 국민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좀 약간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기로 할게요. 자, 다음에 법률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겠어? 법률은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 의회에서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그 재정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주체. 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명령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명령을 내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 명령이라는 것도 법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만드는 명을 대통령령, 그리고 국무총리가 만드는 명령을 총리령,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명령을 부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조례라는 거는 누가 만든다면은 지방의회에서 만듭니다. 서울시의회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 규칙이라는 건 누가 만드냐면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장 이렇게.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말고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 세종특별 자치 지사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재정 주체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범위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나요? 넓어지고 있나요? 즉 다시 얘기해서, 자, 헌법부터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을 때 가장 일단 여기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적 있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인권의 개념이랑 기본권의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선부성이 있는 건지, 반대로 무엇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열거적이며 있는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위로 갈수록 우리가 이거를 상위법이라고 하고, 아래로 갈수록 하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좀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위법이 좀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건가?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상위법,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러한 말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법이라는 거. 그 말은 이 밑에 있는 하위법들은 상위법에 거슬리면 안 되겠죠. 그치? 즉, 이 하위에 있는 법들이 정당한 이유는 상위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야. 만약에 상위법의 어떤 느낌, 그러한 어떤 질서, 기본적인 규칙들을 하위법이 어긴다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좀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이고 보편성이 좀 강해진다는 측면, 반대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뭔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이며 뭔가 특수한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알겠지?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 헌법이라는 게 국민 최고 규범으로서의 최고법이라며.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법률이라는 게, 그치? 이 법률이라는 게 헌법에 위배가 되면 이 법률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거는 최고 규범으로서의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라는 의미 자체가 헌법의 어떤 최고 규범성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지? 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적어봄으로써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되면은 법의 단계에 대한 얘기,
저번 시간에 했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구분하고 정확히 매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좀 볼게요. 제일 처음에 국민주권 원리. 자, 국민주권 원리란 여기 적혀있는 바와 같이, 자,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나라 전쟁을 해야 될까 안 할까,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 그리고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물건들을 뭐 수입하고 막 그러는데 세금을 좀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그러니까 세금을 좀 부과를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세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 막 이러한 것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최종적인 힘이,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 주권을 영어로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sovereignty. 자, 요거 지배하다, 통치하다. 요거 it's over, 절대 군주, 어떤 왕에 의한 어떤 절대적인 힘이 끝나다라는 얘기.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이 국민에게 쫙 만연 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래서 모든, 이건 한번 추가해서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모든 국가 권력의 창설, 아까 얘기했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감사원, 요런 것들 창설하는 거, 새로 뿅 하게 만드는 거, 요거나 그것의 작용, 행사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국민의 동의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에서 이 주권이라는 거는 이러한 것도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자, 대내적으로 최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주권이라는 거 그냥 속된 말로 주인된 권리, 한 나라의 어떤 영토만 가지고 있고 국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국가의 3요소라고도 하지. 영토, 국민, 주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걸 뺏긴 적도 있었지 예전에. 자, 이 정도로 국민주권 원리를 됐고, 자, 여기 국민주권 이론에 대한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정도는 뭐 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의를 보면 주권이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의 정당성, 그렇지? 정당성,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그렇지? 우리나라 헌법을 시작을 하면서 원래는 헌법의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의 전문이라는 거는 헌법의 내용 자체를 가장 머릿속에서 가장 최초로 압축적으로 고도로 추상적으로 딱 표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1조 1항부터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명. 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에 권력 분립의 원리를 봅시다. 권력 분립의 원리. 자, 권력 분립의 원리도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또 배경 설명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다음에 오프라인 오면은 그때 설명을 좀 할게요. 느낌만 좀 가지고 볼게요. 권력 분립 이론이는 권력이라는 게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이 된다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것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유지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 유인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실현시킨 것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 권력이 집중되려는 그 속성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권력 분립은 그래서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권 분립이라는 게 있고 몽테스키웨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이 오늘날에는 분립이 돼가지고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사실 대통령제 국가이긴 한데 대통령이 어떤 막강한 권한이 있다는 어떤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좀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자는 어떤 움직임도 있고, 아니면 프랑스식의 이원 집정부제로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옳고 좋은 방법으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로크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누는데, 특히 몽테스키우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개 정도로 나눠. 그래서 이거를 3권 분립이라고도 해요. 그렇지? 나누어서 각각 다른 기관들이 맡겨서 서로 견제를 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거. 자, 여기 여기 힘이 엄청나게 세. 그치? 요 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힘도 맞추게 해가지고 두 힘을 균형에 맞추게 하는 겁니다. 말이 되나? 자, 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힘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사한 힘으로 서로 정지 상태를 하게 되면은 이 상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쓰는 그 힘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권력분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 볼게.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을 함으로써 결국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제도적 수단이다. 자, 마지막에 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인치주의, 사람이 하는 인치주의에 반대되는 말로서, 이것도 선생님이 필기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왕이 그냥 지나가다가 못생겼으니까 뭐 사형, 뭐 곤장, 막 이런 식으로 갔잖아. 쟤는 좀 더 이쁘니까 세금을 조금만 내도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사람의 자의적인, 임의적인 판단으로 정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만연된 그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걸 법치주의인데, 국가의 운영이, 국가가 정치를 할 때 국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있고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있는데, 이 바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by the law, 이게 아니지, 이거는 그 원제로 law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of the la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의한 정치, 그리고 법의 정치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거는 딱딱 그 생김새가 법률의 형식만 갖추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다음에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질적인 법치라는 거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법이 도덕적으로 뭔가 우리 사회 사람들의 인식의 규범상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 범위에서 정당성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법치주의, 일단 권력분립부터 가볼까? 권력분립은 다 됐고, 법치주의를 봅시다. 법치주의. 국가의 운영이 국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고, 자, 맨 끝에 의를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자의적
임의적인 지배가 금지되고 오직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만 가능하다는 점. 그렇지? 자, 다음에 네 번째 입헌주의를 봅시다. 입헌주의는 오직 헌법에 입각하여 모든 정치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국가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러한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오직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원리를 입헌주의라고 하는데, 자, 여기다 하나 적어봐. 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시키는 것이 입헌주의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치주의랑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둘 다 법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목적이 뭘까? 그래, 요거야. 요겁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입헌주의와 권력분리, 어떻게 보면 모든 논리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그 목적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이거 한장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되니 미안하네. 여기에 과제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마땅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좀 얘기를 그러니까 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소신껏 좀 자유롭게 좀 의견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유가 중요하냐 평등이 중요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자유랑 평등에 대한 여러분들의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란 이런 거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평등이란 뭐 이러한 거다, 이 정도로만 자유롭게 살짝 언급만 해주기를 좀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실 21차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러한 5가지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6가지의 의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준법의 의무와 시민 불복종은 다음 차시에서 못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도 뭐 주마 관상격으로 대강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수업 마지막 차시 22차시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 오프라인에서 봅시다. 자, 고생했어요. 뿅!